안녕하세요.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영입니다. 이곳은 이번 건축의 재료인 석영을 안전하게 캘 수 있는 제가 야생에서 직접 만든 석영 광산입니다. 맨날 건물 만든 다음 쓴다고 우겨놓고 안 써서 이번엔 진짜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깊게 파 들어가면 갈수록 몬스터가 많이 나올 거니까 광산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돌벽으로 막고 광지를 해줄 겁니다. 불에 타면 안 되니까 나무로는 절대 막지 마세요. 용암 옆에 나무로 건축하는 건 멍청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광산은 막아놓은 돌벽과 똑같은 모양으로 안쪽을 전부 파나가는 방식으로 광지를 하는데요. 석영 1만 개를 목표로 광지를 할 겁니다. 꾸미는 데 쓰는 블록이 1만 개라니 원래라면 1만 개를 모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이번 건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한 건축가이신 유현준 교수님께서 설계하신 건물을 제가 마인크래프트 야생에서 구현해볼 생각입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받았는데요. 현실에서 지어지지 않은 설계도만 존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잘 보고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설계도를 볼 줄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만들 건물은 오페라하우스로 실내 건축을 할 줄 모르는 저에게는 아주 낭만 있는 도전이 될 겁니다. 시작부터 일이 2배로 늘어버린 낭만, 그 낭만을 방해하는 녀석이 지옥에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현무암은 이제껏 파던 네더락보다 캐는데 2~3배는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편이지만 저는 귀찮아서 한번 밀어보려고 얼마나 넓나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돌아갈걸. 신나는 현무암 캐기 타임. 현무암 캐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멋진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직장도 약속도 여자친구도 모두 없어야 캐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했습니다. 대충 8시간 정도 밀어주면 다 밀어줄 수 있는데 현무암 지역을 다 밀었더니 제 광산에 구멍이 크게 하나 났습니다. 앞으로만 뚫었더니 금세 지옥벽을 뚫어버렸는데요. 새로운 장소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기 마련이죠. 새로운 석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캐는 걸 못 찾는 블록들이 몇 개 있는데 석영도 그중 하나니까 보이면 그 즉시 전부 캐줘야 합니다. 이렇게 땅에 숨겨진 석영을 찾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장소가 나오길 빌면서 밀어줬는데 하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곳은 네더요새라는 곳으로 지옥에 생성되는 건물인데요. 지옥에서 광지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희귀한 녀석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엔 살고 있는 몬스터가 있다는 거죠. 저를 보면 냈다 불부터 지르고 보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분질러버려야 합니다. 이 녀석은 건축에 쓸 곳도 없거든요. 천천히 밀었다가는 계속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불이 나게 땅부터 빨리 밀어주겠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면 지옥에서는 몇십 시간씩 계속 이런 붉은 화면만 주구장창 봐야 하는데요. 계속 멍하니 밀면 정신이 잃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석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런 모양으로 파졌습니다. 수작 부리지 말라고요? 밀고 가면서 봤던 구역 바깥의 석영들도 돌아다니면서 모두 모아주면 석영 1만 개를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석영 모으기가 여기서 끝났을 텐데 석영 1만 개라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 지으려고 산 밀어놨다가 버려버린 이 공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에 있던 석영을 그대로 캐와서 바닥에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택배가 온다든지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 멍청한 애처럼 그냥 가지 마시고 일지정지를 하고 가야 끔찍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즐겁게 나머지 석영들도 깔아줬습니다. 잘 보이도록 한 줄로 넓게 깔아줬는데 대충 석영 1만 개 깔면 이 정도 넓이가 나옵니다. 깔았으면 다시 캐야 한다는 게 왔다시 하네요. 석영은 4개를 조합해서 석영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1개 캔다고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1개에서 4개 중 랜덤하게 나오는데 저는 1만 개를 캤을 때 대략 7,0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석영 캐기에서 몇 개 나올지 실험해보세요. 이번 건축은 바다에 만들어지는 건축입니다. 땅이 없는 곳에 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만들려면 땅을 밀어서 재료를 먹어야겠죠. 건축하려고 땅 만들 준비로 재료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려고 산 밀고 건축 준비만 하다가 건축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건축 유튜버가 아니라 노가다 유튜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낭만에는 희생이 따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로 산을 미는 게 보기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야생하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입니다. 산을 밀다 보면 보이는 섬로감, 화강암들은 건축 블록으로 석탄이나 철은 여러가지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산을 밀면 그런 것들이 한 움큼씩 나오기 때문에 야생을 하신다면 산을 미는 건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 더 이상 땅을 밀 필요는 없지만 밀기를 멈추면 흉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밀어버릴 텐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아예 안 보이도록 물로 덮어서 마무리해주면 건축 틀 만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번에 만들 오페라 하우스는 해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틀을 잡아줄 건데요. 건축할 땅을 찾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수면을 헤엄쳐 다니는 것은 꽤 낭만 있는 짓이지만 물에 빠진 나방처럼 보이는 건 무시해주세요. 장소를 찾았다면 원형 모양의 틀을 만들어줄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지름을 그려둔 뒤 원을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작게 대충 지름 81m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해저 무대 위치를 정했다면 건축을 위해 물을 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을 빼는 데는 모래가 꼭 필요한데요. 밑에 보이는 사막은 건축한다고 모래를 전부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을 넘어 계속 앞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희생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시작한 지 한참이지만 모래를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충 쓸 만큼만 모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몇 개를 모아가야 적당한지 모르니까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2만 개를 모아갈 겁니다. 2만 개가 말이 2만 개지 반으로 나눠 가져가야 만만해지는 숫자를 2배 이상 가져가야 적당할 것 같은데 2만 개를 2배 이상이라니 오만 생각이 다 드네요. 건축 틀도 마무리할 게 아직 남았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물 외벽을 지을 공간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교수님이 설계하신 걸 보니 대칭이 없는 곡선 투성이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그려봤지만 언제나 실수할 거라는 믿음을 지켜주는 저에게는 이런 방식은 큰일 나고 말 겁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설계도를 챙겨주셨었죠. 설계도대로만 만들면 누구나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도를 대고 그대로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여서 만들기 힘든데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대충 곡선을 그려주고 다시 설계도를 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전문용어로 좀 짜치네요. 이게 진짜 건축인 건가? 상상만으로 건축하던 저에게 설계도를 사용하는 작업이라니 건축가적 소양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서 하지는 마시고 오로지 설계도만 믿으면서 작업해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대충 수정이 완료되었으면 불필요한 구역부터 없애줍시다. 4시간 만에 만들어낸 오페라하우스 외벽 틀이 기대되는데요. 곡선은 꽤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중앙에 멋대로 만들어버린 원 때문에 아보카도가 되었습니다. C 부분밖에 안 보이네요. 와, 모래는 유리를 만드는 데 쓸 것들을 미리 따로 모아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래를 얼마나 쓸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모래가 떨어지는 특징을 이용해서 벽을 쌓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손에 물 안 묻히고 작업할 수 있는데요. 원형 틀 안쪽에 물을 빼주려고 공간을 나누어 줄 건데 표시해둔 돌 바로 밑에 쌓는 게 아니라 돌 바깥쪽을 두르듯이 벽을 쌓아야 나중에 돌 밑에 진짜 벽을 지을 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수중공원 만든다고 물 빼던 때가 떠오르죠. 부서진 모래가 떠오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모래를 아무리 열심히 깔아도 깔리지 않는다면 바닥에 이상한 게 없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풀떼기 한번 더럽게 많네요. 마인크래프트의 모래는 밑에 이상한 풀떼기가 있으면 쌓이지 않는 진짜 웃기는 짬뽕 다 엎어버린 것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다 엎어버렸습니다. 방해되는 녀석들이 사라졌는데 왜 신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대충 원형 틀을 둘러가며 전부 막아줬습니다. 이제 이 안쪽을 무대로 만들어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건축을 하려면 물을 전부 빼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원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구역을 조금 더 나누어줘야 하는데 여기까지 따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해두지만 모래가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준비를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먼저 원의 지름대로 십자 모양 벽을 다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4조각의 거대한 아보카도 씨앗 조각들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물을 빼려면 구역을 훨씬 더 잘게 쪼개줘야 하는데 저거 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번보단 작네요. 하기 싫어서 미루는 만큼 끝나는 시간이 밀립니다. 반복 노동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작업인데 이렇게 쉬운 걸 하기 싫다고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후다닥 끝내버렸습니다. 저를 몇 번 본 사람들이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 넓이도 물을 빼는 데는 넓습니다. 그냥 빼도 빠지긴 하는데 야생은 스펀지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의 설치로 효율을 내려면 이렇게 잘게 쪼개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충 절반 정도 다 완료했을 때 슬슬 모래가 모자라지셨을 겁니다. 2만 개로 부족하더라고요. 콘크리트 만드는데도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엔 5만 개를 가져가야겠습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모래를 뒤돌아봤을 때 보이는 이 광경만 있다면 앞으로 쌓을 모래들도 힘내서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또다시 사막에 들렸습니다. 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진작 8만 개 캐서 갈걸. 그래도 모래 밑에 횃불을 놓으면 부서지는 엄청 좋은 특징만 있으면 모래 5만 개쯤이야 금방 캐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만든다고 더 필요하지만 굳이 지금 다 캘 필요는 없습니다. 사막에서의 볼 일은 끝났으니 만들다만 와플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샵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 샵 완벽한 대칭으로 채워지는 와플, 샵 풀영상 달래놓고 수십 시간짜리 주면 안 볼 게 뻔한 영상, 샵 사실 그거 만들 시간에 돌 하나 더 파는 게 이득이라 안 만드는 거임, 샵 사실 귀찮음. 아 몰라. 드디어 물 빼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렇게 설치하면 주변 물이 빠지는 스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스펀지를 칸마다 깔면서 내려가서 한 칸 한 칸 물을 빼나가는 게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스펀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희귀한 블록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게 쓰면서 깔아줘야 하는데요. 아마 이 작업을 하시면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깔아도 결국엔 스펀지를 다 쓰게 될 겁니다. 젖은 스펀지는 구워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지옥을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재료를 아껴야 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놓자마자 물이 증발하는 게 아주 빠르죠. 이런 식으로 지옥을 오가며 물을 빼줄 겁니다. 아까 콘크리트 만드는데도 모래가 필요하지만 굳이 캘 필요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빼고 난 다음 남아있는 벽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고에 따로 모아주면서 작업하면 모래 5만 개는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물을 다 빼겠죠. 어느새 2년째 하고 있는 건축에서 얻어낸 작업 꿀팁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하다 보니 어느새 물을 다 뺐습니다. 정리할 준비가 끝났으면 정리해줘야겠죠. 위에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제대로 된 계획은 없지만 일단 깔끔하게 정리해야 뭐든 생각나는 법입니다. 따로 모아둔 모래들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줄 겁니다. 콘크리트 5만 개를 만들 거라 모래와 자갈이 1:1 비율로 필요한데 모래 25,000개는 이미 있고 자갈은 알아서 구해주세요. 재료만 있으면 만들기는 쉬우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해저 모래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래들도 치워줄 건데 그냥 치우면 진짜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막아줄 벽을 하나 더 쌓아줄 겁니다. 땅 높이를 하얀색 콘크리트로 정해주고 정리도 대충 해줬습니다.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컨셉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당연히 이 위쪽은 유리로 깔아줘야 하는데요. 당연한 거 계속하다가 죽는 것도 당연할 것 같은데 당연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유리라 잘 안 보이는데 대충 저렇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 건축에 당연히 실수도 해야겠죠. 그냥 돌 깔아둔 것에 맞춰 유리를 깔기만 하면 되는데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섰습니다. 다행히 나만 도는 게 시간이니까 천천히 수정해주고 물속이 잘 보이도록 모래를 전부 치워주겠습니다. 모래를 캐면 물로 흩어져서 먹으러 다니는 게 생각보다 거지 같지만 잃어버리면 또 캐야 하니까 열심히 먹어가며 치워주면 이제 제대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를 만들어줄 겁니다. 좌석을 둘 곳을 위로 쌓으면 유리벽이 가려서 바다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래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좌석을 놓을 공간도 제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층을 내면서 내려가 줄 겁니다. 점점 좁아지는 원형의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몇 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파고 내려가다가 적당한 원형 모양이 나오면 그곳을 무대로 써주면 되니까 생각 안 하고 파줘도 오케이입니다. 사실 생각하고 해야 깔끔한데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지하는 대충 틀을 잡아줬으니 외부 건물부터 만들어줄 건데요. 저 곡선 위에 건물을 만들 생각에 벌써 정신이 아찔해지네요. 건물 바닥부터 깔아줘야 합니다. 제가 할 줄 모르는 현대적인 건축인데요. 잘 몰라서 나대지 않고 콘크리트만 깔아줬습니다. 바닥을 깔았으니 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 녀석은 건축 틀 잡는 게 지옥이 될 줄은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겠죠. 공중에다가 곡선을 그려볼 겁니다. 3D 곡선. 진짜 이걸 제가 할 수 있을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꼭 만들어야 하는 건물의 디자인이라 일단 대충 하나 그려봤는데 시원하게 망쳤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설계도 보고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 높게 올라오면 이게 틀대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이 힘들어지는데요. 위에서 만든 틀에 물을 부어보면 물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꿀팁입니다. 총 4개의 곡선을 밑에 그려야 하는데 어디서 봐도 매끄러운 곡선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곡선처럼 안 보이는 부분은 영상에 안 넣기로 한 건 유튜버의 꿀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둘러야 합니다.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해봤다고 수정을 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저 곡선들은 벽 밑에 구멍이 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4방향의 출입구가 되어줄 겁니다. 어차피 저만 다니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지만 넘어가고 벽 밑 모양은 다 만들었으니 이제 위를 만들어줄 차례인데 저는 한 70m 했습니다. 그냥 틀을 다 외워서 만들었다면 조금 더 쉬웠겠지만 저처럼 평소에 외우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면 하나 놓을 때마다 물을 뿌려서 확인해줘야 합니다. 대충 해도 크게 티는 안 나겠지만
외관 디자인은 교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최대한 비슷하게 안 혼나겠죠. 대학도 안 갔는데 과제 제출하는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학생들은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과제하는 건가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벌써 다 했을 텐데 더럽게 어렵네요. 머릿속으로 곡선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야 조금이라도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데 설계도를 보면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걸 대충 상상해서 만들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밟아뭉개진 표고버섯 같은 외벽 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벽을 만들면 모양이 더 제대로 잡힐 텐데 가지고 있던 콘크리트가 부족해질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3주 전인 것만 같은 4분 전 상황이 떠오릅니다. 끔찍한 일을 또 겪기 전에 넉넉하게 5만 개를 더 만들어뒀습니다. 모자란 것보단 남는 게 나으니까요. 시간도 남아도니까 일석이조네요. 벽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벽을 쌓으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그지 같은 몬스터가 생겨날 거니까 방지하기 위해 횃불을 제일 먼저 깔아줘야 합니다. 외벽은 외부와 내부에 서로 다른 무늬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외벽이 3칸으로 되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니까 느낌도 봐볼 겸 돌로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중앙 부분은 이렇게 다른 블록으로 해줘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칸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근데 벽을 좀 높게 쌓긴 했는데 저 눈뽕 태양을 더 가리려면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돌로 채워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 실력에선 통과입니다. 외부도 전부 하얀색 콘크리트로 채워줄 건데 벽을 쌓아주면서 조금 부족한 곡선도 수정해줄 겁니다. 예정보다 넓게 해서 칠해야 하는 벽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곡선 만드는데 이틀 넘게 걸린 걸 생각하면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반복 작업은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놓고 했더니 손쉽게 외벽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건물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도록 내벽도 마저 채워주고 벽이 굵어져서 바뀌는 곡선 느낌도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다 했네요. 할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뿌듯하네요. 기분 좋으니까 이 외벽을 조금 꾸며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대 내부도 아직 조금 낮은 것 같지 않나요? 기분이다. 벽을 더 쌓아서 깊이를 더 늘려줬습니다. 늘렸더니 밋밋하더라고요. 무늬도 조금 넣어봤습니다. 신나게 만들다 보니까 까먹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건 건물이지 건물 주변의 땅은 안 만든 거였네요.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 땅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건물이 중앙에 오는 게 아니라 끝쪽에 걸치도록 해야 하니까 계산하기 쉽도록 남아있는 돌을 이용해 원형 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주변에 간단한 공원을 만들어줄 건데요. 바로 흙을 깔면 단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바닥에 돌을 먼저 깔았습니다. 크리퍼만 아니면 부서지지 않는 게 저희 건물의 장점이죠. 돌바닥 위에 아까 작은 산 밀고 나온 흙도 깔아줬습니다. 넓게 깔다 보면 흙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 건축해서 재료 수급이 힘들어 보이지만 주변 작은 섬들을 조금씩 밀어가면서 건축하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거뜬히 메꿀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깔다 보니까 잔디 흙보다 그냥 흙만 너무 많이 깔아버렸는데요. 이러면 잔디가 흙에 번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냥 꾸미다 보면 알아서 번져 있을 테니 그냥 두겠습니다. 외벽에 패턴을 넣어줄 겁니다. 시작할 때 모았던 석영으로 꾸며줍시다. 저 건물 좀 바뀐 거 없나요? 제가 바꿔놓고 어딘지 못 찾겠네요. 창고를 뒤져서 하얀색 테라코타를 찾아왔습니다. 티가 나긴 하는데 조금 약해 보여서 세로줄은 2줄로 만들어버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건축가님의 설계를 가짜 건축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 하는데 기왕 바꾼 거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세로줄은 다 했으니 대각선으로 무늬도 추가로 넣어줍시다. 제 마음대로 바꿔버린 디자인은 3줄 만에 이상해진 색감 때문에 침몰했습니다. 생존자도 없어요. 이렇게 수정할 때 보통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석영 고작 한 줄만 그려놓고 티 안 난다고 그렇게 포기할 거면 시작하지나 말지. 조금만 더 해왔으면 시간도 안 날려먹 이미 지나간 일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거를 잊지는 마세요. 저처럼 건축하면서 하루 종일 궁시렁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패턴을 반복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금방 했습니다. 이제 조금 티가 나죠? 저처럼 실수 왼발로 하셨어도 아마 잔디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외벽무늬 X자로 그려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안쪽도 남았습니다. 안쪽은 바깥이랑 다른 모양으로 그려줘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층으로 나누어진 느낌이 나야 해서 일정한 간격의 가로줄을 그려줄 겁니다. 먼저 발판부터 만들어두고 작업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효율은 그냥 안 하는 거지만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다 만들었다는 건 외관만 다 만들었다는 거였고요. 마무리 재료가 조금 남았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보이는 이 꽃들이 핵심 재료로 보이는 족족 해주세요. 예전에 한옥마을 만든다고 밀었던 짙은 참나무 숲을 아시나요? 썩기 직전의 나무들은 무대를 꾸밀 핵심 아이템이 될 겁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닥도 함께 깔아주고 깔아둔 원목들의 껍질도 전부 벗겨줬습니다. 무대가 있다면 관람석도 있어야겠죠. 오페라 하우스의 꽃, 복층 구조의 관람석도 위에 만들어줄 겁니다.
낭만 넘치는 클래식한 분위기에 참나무도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꾸미기 위해 조금 모아서 가져가고 나중에 뚜껑도 덮을 생각이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출입구 위치도 미리 만들어줬습니다. 바깥 외관은 설계도를 어느 정도 바꿔서 만든 거였다면 이 내부는 설계도 없이 오로지 비전공자의 상상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깥의 디자인보다 허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층도 나누어 봤는데요. 층 한 개만 있으면 별로일 것 같아서 위에 한 층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색깔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모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보기 불편할까봐 층도 티나게 나누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계단 어떻게 만들지 꼭 생각하고 하세요. 계단 어떻게 만들지 생각 안 했다가 억지로 뚫는다고 고생했는데 어차피 관객도 없어서 제 개인 노래방이 될 테니 쓸모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충 만들다가 무대도 좀 작아졌습니다. 이게 오페라하우스가 맞나 싶은데 여러분만 모른 척 해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클래식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레드카펫. 밑에 반블록으로 깔았더니 제대로 설치가 안 되네요. 그래서 깔아둔 거 다시 다 부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레드카펫은 절대 못 참지. 레드카펫을 깔 부분의 반블록을 다 교체해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깔아봤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블록들로 건축해서 생각보다 못 만든 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만들면 어느 정도 완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야생에서 만든 오페라하우스에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런 거 이제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럼 일로 해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빨간 구멍 들어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건 아닌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요? 그럼 혹시 아까 그 별명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 별명. 네. 뭐 꿈을 이루어주는 뭔데 내가 볼 때는 그 형용사로 해도 되나요? 상상을 현실로 줄여서
상현 휘용 선생님 이렇게 상현이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모르겠어. 나 진짜 너 그런 거 알죠? 정말 못해. 그래서 낭만을 추구하신다고 하니까 네. 낭만을 가지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낭만 상현 낭만 상현. 네, 휘용 이렇게 하나요? 휘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자친구 없으세요?